안녕하세요. 모디너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선정, 가상화폐 사기 사례들과 비트모빅 비교하기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부 영상에서도 사기 유형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자산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를 꼭 잊지 마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기 케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투자그룹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주식 정보를 받기 위해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후에 B라는 인물로부터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비를 요구받았습니다. 다만 대리로 해준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정보를 따라서 주식 매매를 하는 방식이라 안심하고 회비를 입금했습니다. 이후 B는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별별 코인을 추천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3,000원에 거래되는 이 코인을 6개월간 락업을 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현혹합니다. 여기서 락업이란 가상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후 이 별별 코인이 국내 거래소 상장 시에 최소 4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 현혹했습니다. 심지어는 락업 기간 동안에도 매도가 가능하며 손해 발생 시에 재단에서 보상한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A는 1천만 원으로 별별 코인 1만 개를 매수했고 코인이 지갑에 입금되자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C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C가 자신도 A처럼 별별 코인 대주주가 되고 싶다며 A가 한 개당 1,000원에 매수한 별별 코인을 자신이 5,000원에 사겠다고 말합니다. C는 락업 기간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별 코인 3만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A씨가 먼저 2천만 원으로 2만 개를 추가 매수한 후 자신에게 전량을 매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즉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지만 C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별별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락업 해제 후에 가격이 99% 이상 폭락하여 모든 투자금 3천만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블록딜은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시장 밖에서 대량의 주식이나 코인이 한 번에 거래되는 걸 의미하고요. 덤핑의 경우는 공개 시장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대규모 매도를 의미합니다. 사기 케이스들을 다루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앞서 살펴보신 피해자 A씨와 같이 유튜버 방송을 보고 직접 연락을 취한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경우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는 유료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 주식이나 코인 유료 리딩방에 가입했던 사람, 토토 사이트나 베팅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사기꾼들이 입수합니다. 또한 사칭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며 과거 로또나 리딩방이나 토토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락했다며 속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에어드랍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연락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긴급 공지사항이라면서 거래소 서비스 종료로 인해 보유한 금액을 직접 출금하셔야 한다는 사기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사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호감 표시 이후에 자신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률을 인증하는 사진이나 명품을 쇼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 전문가인데 정보를 공유해주겠다고 권유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국내 코인 거래소 팀장으로 소개하거나 금융 전문가로 사칭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주식 정보를 얻기 위해 회비를 냈는데요. 사기꾼들은 이 정보를 특별한 척, 개인적으로 알려주거나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리딩방이죠. 바람잡이들의 찬양하는 글, 수익 인증글이 가득합니다. 주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더욱더 운영자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끼일 뿐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시장 조작의 위험도 있고 불법적인 다단계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입니다. 아예 하나의 마을처럼 만들어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주식과 코인의 리딩방을 공장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핸드폰, 수백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이라고 속인 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납치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자행하며 화장장까지 있다고 합니다. 피해국만 60여 개국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단체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기에 피해자들은 주체적인 판단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극비사항이라며 남에게 공유하지 말라고 하고 투자나 거래를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을 밀실거래라고 하는데요. 내부자 정보 유출을 가장한 펌프앤덤프 사기의 일환입니다. 정보를 의존하게 만든 다음 과도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 이후에는 사기꾼들이 대량으로 팔고 떠나죠. 위 사기들에서의 핵심은 바로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의 특징들을 제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기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단기적인 고수익을 강조하는데요. 심지어 수익과 손실을 보장해주는 계약서나 보증서도 써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잃게 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는 빠른 이익을 쫓게 만들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잊게 만들고 조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코인 투자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표적으로 삼기가 쉬운데요. 사기꾼들은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통해 분위기를 띄우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코인의 호재 뉴스나 또 음모론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 뿐이잖아요. 간단히 예를 더 드리자면 가짜 뉴스를 통해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가 대규모로 투자했다고 퍼뜨리는 사례도 있고요. 정책 규제 완화에 관련된 가짜 뉴스, 또 코인의 기술력이나 비전을 과장해서 특정 코인이 몇 년 내에 모든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다 와 같은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료 조작입니다. 성공 사례를 과장하여 높은 수익률을 캡처한 이미지나 아니면 비싼 차, 비싼 집을 과시하는 사진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식거래소 어플이나 코인거래소 어플 혹은 똑같은 웹사이트들을 만들어서 속이기도 합니다. 사기의 세 번째 특징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폐쇄성입니다. 바람잡이들을 동원하고 기밀을 가장한 투자 정보를 주면서 매수 매도를 지시하게 하죠. 그렇게 운영자 의존성을 높이게 하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모빅의 창시자인 오태민 작가님의 리더십 그 이상으로 과한 의존성이나 맹목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비트모빅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모빅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수익도 보장하지 않고 손실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은행 금리보다 낮습니다. 다음 특징은 조작이 없다는 것인데요. 추후 영상에서 다루면서 제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오태민 작가님은 모빅 투자에 관련한 상담이나 매수 매도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을 향한 의존성이나 맹목성은 작가님과 모빅 커뮤니티 내에서 강조하는 베이지안적 사고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받을 때 확률적으로 기존의 믿음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과도한 불신이나 맹목적인 믿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짚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부의 결론입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리딩방의 실체를 상기하시면서 꼭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